제25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 7번째 경기입니다. 윤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민준 선수와 류수항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랭킹 3위와 46위의 대결인데 상대 전적은 의외로 팽팽해요. 예,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신민준 구단이 많이 앞서 있지만 네. 상대 전적에서는 오히려 유수항 선수가 4승 3패 좀 근소한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민준 구단이 최근 3연패로 조금 부진하다는 점이 또 승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8강에 딱 2자리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대회 개요와 함께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류수항 선수와 신민준 선수, 대국의 승자님 박정환 선수와 만나게 됩니다. 16강 오늘 경기를 포함해서 2경기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경기는 신진서 선수와 현유빈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지금 뭐 정기 우승자이자 대회 4연패에 도전하는 신진서 구단과 그리고 또 신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현유빈 선수, 뭐 이 대결도 아주 흥미로운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와 류수항 선수의 대국 좀 묵직한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두 선수의 기풍을 감안했을 때 오늘 바둑은 장기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바둑은 중후반에 좀 승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가 8강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의 상대는 과연 누가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 7번째 경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류수항 선수의 대국. 네, 신민준 구단 랭킹 3위고요. 상대 전적 3대4로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22기 대회에서 4강 진출이 이제 최고 성적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KBS 바둑왕전의 우승을 차지하는 등 지금 상승세를 보이면서 랭킹도 지금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류수항 6단 46위입니다. 상대 전적 4승 3패로 조금 앞서고 있고요. 첫 본선이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수항 선수가 이제 장구파로 유명한데 이번에 GS칼텍스배가 이제 1시간으로 시간을 대폭 늘리면서 뭐 최대의 수혜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시간 1분 초읽기 1회가 주어집니다. 류수항 선수는 2011년에 입단을 했고 신민준 선수는 12년에 입단을 했는데요. 좀 비슷한 시기에 입단을 해서 지금까지 7번을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적다고 하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지만 그 7판의 대국이 그렇게 적은 판수는 아닌데요. 근데 재밌는 점은 지금 그러니까 랭킹은 유수항 선수가 많이 낮지만 상대 전적은 오히려 앞선다는 점이고 그리고 좀 최근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2018년과 2019년 이 대결에서도 1승 1패를 거두는 등 그러니까 최근 성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좀 상대 전적에서는 유수항 선수가 지금 신민준 구단에게 지금 밀리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늘 바둑도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면 그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예, 특히 바둑에서는. 선수들도 많이 의식을 하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신민준 구단도 상대 전적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열세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고 좀 의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수항 선수를 보게 되면 2011년 입단 이후에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정말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침착한 스타일이죠. 네, 침착하고 아주 성실하죠. 그리고 뭐 공부벌레라는 또 별명이 있듯이 네. 예, 그만큼 성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석은 소목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네, 뭐 최근 바둑에서는 이제 화점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지금 소목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신민중 구단은 상대가 화점을 두게 되면 바로 3점 진입하는 그런 선택을 많이 하는데 네. 아마 유수왕 선수가 그 신민중 구단의 그런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점을 의식해서 오늘 네. 소목을 들고 나왔지 않나라는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피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신민준 선수는 바로 걸쳤고요. 네. 최근 바둑 보게 되면 역시 그 소목일 때는 높게 걸쳐가는 것보다는 좀 실전처럼 날일자로 낮게 걸쳐가는 선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날일자 두게 된다면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이 구자와 이곳 날일자가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선택이죠. 사실 예전에 이런 뭐 협공도 많이 나왔지만 백에게 이런 그 시움 당하는 것이 좀 네. 싫다고 그래서 구자나 이 날일자가 많은데요. 일단 협공을 택했습니다. 류수왕 선수는 오늘 좀 최신 유행 스타일로 끌고 가지 않겠다라고 작전을 짜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그런 스타일, 좀 포석을 준비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신민준 선수가 워낙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런 스타일에는 연구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작전을 짜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상대가 뭐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런 포석이라든지 특히 그 인공지능 수법을 또 즐겨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피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유상 선수가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신민준 구단에게 지금 앞서고 있듯이 네. 상대의 그 장단점을 어느 정도 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협공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바둑에서는 이 협공을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구자나 날일자로 뭐 받아두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이었는데 오랜만에 지금 협공이 나왔습니다. 신민준 구단도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인 진행을 두지 않고 오랜만에 협공을 하니까 네. 좀 생각을 하다가 날일자를 했습니다. 정말 이정석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날일자 하게 되면 이제 흑도 뭐 이곳 구자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곳 날일자, 그리고 뭐 북한 전개하는 수 등이 있습니다. 보통 뭐 이 구자와 뭐 날일자를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네, 오늘 바둑에서도 초반에 상당히 좀 시간을 좀 들이고 있습니다. 뭐 요즘 바둑을 보게 되면 뭐 초반에 좀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초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정석이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자주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여기서 어떻게 둬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진행을 조금만 볼까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흑의 선택은 뭐 이 구자와 이 날일자가 뭐 일반적인 진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자를 하게 되면 백이 밀고요. 예, 받고 밀고 예. 사실 이 예전에 많이 나왔던 정석 진행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새로운 변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진행이 나올까라는 좀 의문은 드는데 뭐 예전에는 뭐 이런 진행이 네. 많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구자를 하고 밀 때 뭐 한 칸을 띄어서 뭐 가볍게 뭐 처리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가볍게 두는 바둑. 그리고 뭐 이쪽 날일자를 하게 된다면 백이 붙이게 되고요. 네, 뭐 이런 정석 변화. 네. 그리고 그냥 구자를 택했네요. 뭐 가장 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백은 당연히 밀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흑의 선택이 이제 느는 수와 한 칸 뛰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뭐 느는 수를 많이 이제 두기도 하지만 뭐 가볍게 둔다면은 뭐 한 칸 뛸 수도 있고요. 예상했던 대로 오늘 뭐 차분한 진행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고민에 빠졌네요. 네. 사실 이 포석은 이제 유상 선수가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유상 선수가 이런 그 변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연구를 하고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날일자 수에 대한 대응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아마 이 날일자보다는 되게 다른 대응을 예상하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지금 날일자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유상 선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정리를 해둘 것인지. 네.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칸 뛰는 수보다는 이 느는 수가 네.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한 칸 뛰게 된다면 이게 끼워 이어서요. 사실 뭐 흙이 뭐 다른 급한 곳, 그러니까 가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선수를 잡아서 다른 큰 자리에 그러니까 가고 싶은 자리에 있을 때 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급한 곳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뭐 이곳 늘고 아까 같은 그 변화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변화가 뭐 흑의 입장에서는 이 좌상기 쪽에 날일자 굳힘이 있기 때문에 뭐 흑이 뭐 불만 있는 진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상변 쪽에 흑의 모양도 좋은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늘었을 때도 한 번 더 미는 변화도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변화도 있고. 그래서 제 예상은 뛰는 수보다는 느는 수지 않을까 예상은 됩니다. 류수환 선수 스타일에도 늘어서 정리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유수왕 선수로서는 정말 좋은 기회죠. 이번이 GS 칼텍스의 첫 본선 진출이고, 네. 이제 이게 되면 또 8강 진출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뭐 쉽게 오진 않습니다. 시간을 꽤 많이 쓰네요. 그러네요. 지금 초반 몇 수 진행되지 않았는데, 네. 지금 심인준 선수는 한 2분여 사용을 한 반면에 지금 유상 선수는 한 10분 정도 지금 사용을 할 만큼 여기서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1시간이라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시간 안배도 네. 필요한데, 근데 유수환 선수의 또 장점이라면 초읽기에 몰려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침착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초읽기에 몰려도 그런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또 시간 안배보다도 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을 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타이틀을 놓쳤죠. 그렇습니다. 네. 좀 신민중 구단으로서 좀 아픔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맥심 커피배 그 입신 최강전에서 그 이지연 구단과 이제 결승을 했는데, 사실 뭐 랭킹으로 봐도 그렇고 뭐 지명 어, 누구나 신민중 네. 구단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또 예상외로 패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GS 칼텍스배에 더 욕심이 날 것 같은데 음, 류수왕 선수가 고민을 하다가 손을 뺐네요. 그 손을 뺍니까? 저는 손을 빼는 손은 예상을 못했는데 네. 가볍게 지금 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예전이라면 이곳에서 손 빼는 수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뭐 부분적인 전투를 마무리 짓지 않고 지금 실전처럼 손 빼는 진행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또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요? 그러니까 지금 유상 선수가 손을 뺀 것은 사실 네. 백이 젖혀간다면 이 자세는 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백에 이런 두터움이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좌상기 쪽에 흙의 날일자 굳힘이 있기 때문에 이 백의 두터움을 견제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일단 손을 빼서 지금 좌기 쪽에 날일자 걸쳐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의 날일자나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해준다면 이 교환이 흑 입장에서는 좀 활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뭐 이런 교환을 시켜놓고 다시 흑이 선수를 잡아서 우상기 변화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손을 빼는 건 신민준 선수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예상을 못했고 아마 심인준 구단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로 보입니다. 심인준 구단도 정말 아주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인준 구단이 이제 2012년도에 이제 1회 그 영재 입단대를 통해서 신진서 구단과 같이 이제 입단을 했는데, 지금 신진서 구단은 현재 랭킹 1위 자리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민준 구단은 지금 랭킹 3위. 예, 네. 정말 두 선수 모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한국 바둑계를 이제 대표하는 기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든든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이제 한국 바둑의 뭐 미래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민중 구단도 그 슬럼프가 좀 있었는데요. 그러나 2017년도 때 이제 농심배 대표로 선발되고 그래서 이제 네. 6연승을 거두면서 농심배 6연승은 뭐 한국 기사 중에서 뭐 최다 연승 기록이거든요. 그 연승을 거두면서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시민중 구단이 아주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현재는 랭킹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신민준 선수는 간명한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지금 이 선택은 아마 이제 선수를 뽑기 위한 그런 네. 선택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흑이 뭐 이곳을 전개하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뭐 이곳 하변 전개하지 않고 뭐 우상기 쪽을 이제 걸쳐가는 뭐 이런 변화도 있는데, 뭐 흑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네.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 상변에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상변은 너무 가고 싶은 자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흑 네. 입장에서도 이 하변 쪽을 지금 대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화에서 예전에는 당연히 흑이 대응을 해야지만, 그러니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최근에 또 손 빼는 경우도 많기 아, 때문에요.
뭐 이런 식의 네. 진행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그렇죠. 건가요? 예,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흑 두 점은 뭐 백이 이런 협공을 하게 되면 네. 흑이 이런 식으로 뛰어서 또 가볍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곳이 있다면 손을 빼는 선택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변은 내주고 싶지 않은데요. 상변 좋은 자리죠. 예. 근데 상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진행이 된다면 선수를 백이 잡게 되거든요. 네, 이제는 백이 선수를 잡기 때문에 네. 백이 하변을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보석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려고 하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뭐 요즘 많은 기사들이 초반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중반 전투에서의 수읽기라든지 끝내기야 딱 정답이 정해져 있지만 또 포석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수왕 선수 그 본인도 본인 스스로 뭐 자신의 약점이 초중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강한 부분이 지금 후반이라고 얘기할 만큼 네. 초반이 좀 약하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초반 포석에 더 시간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이 느는 수가 아니라 한 칸 뛰는 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백도 끼워 있지 않고 이것을 늘고. 근데 이렇게 교환된다면 이제 흙이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끼워가는 것은 흙이 손을 빼지 못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제 끼우는 수인데 이것을 늘고 흙이 밀고. 예, 지금 뭐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 뭐 만일 이런 진행이 된다면 저는 당연히 흙이 이런 진행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 칸 뛰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성 선수는 이제 상변을 두지 않고 하변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역시 최근 바둑에서는 이게 전개하는 수보다는 걸쳐가는 수가 많더라고요. 자, 류수왕 선수 초반부터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잔잔한 초반 포석인데요.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류수왕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제25기 GS 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 신민준 선수와 류수환 선수의 대국입니다. 류수환 선수가 착수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백이 협공을 하니까 흙이 네. 날일자를 선택했습니다. 예. 뭐 네. 그러니까 협공을 하게 되면 뭐 흙이 양걸침하는 수도 있고 한데 네. 지금 날일자를 해서 뭐 빨리 뭐 안정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백이 둔다면은 뭐 이쪽을 전개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변을 하지 않게 되면 백이 역으로 이제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날일자를 한 것 같습니다. 귀로 이렇게 날일자로 들어가는 수도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바둑을 보게 된다면 초반에 네. 상당히 유수왕 선수가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반만 잘 짠다면 네. 유수왕 선수가 이제 후반은 또
자신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초반에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벌써 한 15분여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민준 선수에 대한 맞춤 포석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최근 바둑을 보게 된다면 이제 역시 그 화점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네. 오늘 유수왕 선수가 소목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신민준 구단의 그 맞춤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선수 모두 초반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두 선수의 속마음은 어떤지 또 만나보고 오시죠. 좀 개인적으로 속기 바둑보다 조금 생각을 할 여유가 많이 있는 장고 대국을 선호하는 편이어서 저도 이제 어린 기사들이랑 많이 상대해야 되다 보니까 속기보다는 장고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바둑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이 뭐 꼭 결과로 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에게 뭐 나쁘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성 선수한테는 상대 전적이 좀 안 좋은 편인데요. 그거는 오래된 과거의 전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면서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좋은 내용으로 바둑만 들 수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신민준 구단은 잘 되기 때문에 한 2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둑팬 여러분들 이번 GS 칼텍스배에서도 많은 관심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 좋은 내용과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류수왕 선수가 어린 선수들을 상대할 때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렇지. 이제 유수왕 선수들이 30대이기 때문에. 네.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그리고 아마 유수왕 선수 입장에서는 네. 사실 속기 기전보다는 장고파기 때문에 좀 네. 시간 많은 기전이 좀 편할 것 같고, 그리고 신민준 구단도 이제 그런 얘기했지만 역시 속기 기전보다는 네. 좀 장고 기전이 좀 편하다. 그리고 신민준 구단도 좀 장고파에 좀 속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GS 칼텍스가 1시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고 바둑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GS 칼텍스배가 1시간 바둑으로 바뀐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선수들은 네. 대체적으로 좀 만족을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속기 기전의 장점이라면 좀 변수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스피디하면서 좀 재밌는 바둑을 좀 관전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지만 장고 바둑이라면 좀 좋은 내용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사이 몇 수가 진행이 됐네요. 네. 지금 수순이 조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류수왕 선수가 승률을 20%로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겸손한 인터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최소한 한 5대5 정도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대 전적에서는 오히려 지금 유성 선수가 4승 3패로 앞서 있거든요. 지금 수순 진행이 좀 됐는데요. 이제 백이 이곳을 한 칸 다가오고 흑이 한 칸을 뛰니까 백이 2칸 전개하고요. 이제 붙이고 젖히니까 늘고 그리고 손을 빼서 이곳 다가가는 진행까지 됐습니다. 최근에 이 변화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예전에 백이 이렇게 다가간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 수법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바둑 이론으로 본다면 좀 이해는 안 되는 수예요. 왜냐하면 이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이 흑에 대한 공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이 백이 확실히 또 안정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무슨 의미죠? 사실 저라면 이 수는 못 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 프로그램도 이런 수를 많이 두고 최근에 또 많은 기사들이 또 이런 수를 즐겨두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화점에서 3-3 들어갈 때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3-3에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하고 나는 그렇게 두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두지 않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3-3 침입하듯이 아마 저도 시간이 지나면 저런 수를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음 3-3이 등장했을 때는 좀 거부감들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둑 이런 거는 완전히 다른 선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많았지만 그러나 많은 기사들이 지금은 3-3을 거의 즐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은 뭐 이곳을 지켰고요. 지금 흑 이쪽을 두었기 때문에 더더욱 뭐 이곳의 가치는 좀 작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흑 두 점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하나 늘어서 지금 이곳에 다가와져 있기 때문에 한 칸 네. 뛰는 자리가 또 흑에 대한 공격도 되고 집으로 큰 곳이기 때문에 늘어서 이곳과 뭐 이곳 제압하는 것을 또 맛보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자리도 큰 자리죠. 네, 하나 받아두는 자리도. AI는 두 칸이 아니라 이 날일자를 선택했네요. 날일자하고 이 두 칸 전개하니까 이 교환만 해놓고 이곳을 늘고요. 예, 흑이 한 칸을 띄고 백이 끼워 이어서 그리고 이곳 협공을 해서 흑을 공격하는 진행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교환은 백 입장에서는 뭐 아껴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흑도 손 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교환이 되지 않았을 때는 역으로 흑이 또 두 칸 전개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교환은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된다면 다음은 이 상변 쪽인데 이 상변 변화는 글쎄요, 뭐 이렇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것을 두텁게 처리하고 지금 공격하는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기사들이 그 인공지능으로 바둑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이 선택하는 수들을 실전에서 많이 두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이쪽 날일자를 했고요. 아마 흑도 이곳은 뭐 두 칸 전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이 교환만 해놓고 이 상변 쪽이나 이제 우상기 쪽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 뛰어나간다면 그 흙 모양을 더 이상 압박하기는 힘들겠죠? 그렇죠. 흑이 두 칸 전개 뛰어나간다면 네. 뭐 백의 대응으로는 뭐 날일자 정도인데 날일자가 되면 이제 흑이 선수를 잡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흑이 두 칸 뛰는 수로 인해서 더 이상 뭐 흑에 대한 그 압박은 좀 어렵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뭐 이견만 하나 해놓고 뭐 손을 빼는 것이 뭐 일반적인 진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유수왕 선수는 좀 고민을 하고 있네요. 예. 뭐 비교 대상이 있는 건가요? 정말 큰 자리가 있다면 네. 이 두 점을 가볍게 보고 손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손 빼는 것은 이곳 한 칸 뛰는 자리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뭐 이 두 점이 네. 잡히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시달림을 받게 되고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행마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둘지 말지를 고민하는 거군요. 그런 고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 뭐 이 두 칸 뛰는 수는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고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수를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뭐 생각하지 못한 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예측하지 못한 수 종종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서 날일자 않아요? 사실 이 하변 쪽 백도로는 상당히 이제 약한 도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날일자를 내서 뭐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뭐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미는 것도 네.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유상 선수가 이런 페이스라면 뭐 중반전에 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유상 선수가 24강전에서 이제 설현주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좀 때리게 초읽기에 몰렸는데 상당히 그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날일자 행마를 택했네요. 사실 여기서 고민한다면 역시 이곳 뛰는 수 아니면 이 날일자 정도였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변 백돌이 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돌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좀 머리를 내미는 뭐 선택할 수 있는 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확실한 모양을 갖추게 되긴 하네요. 예.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뭐 이거 날일자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뭐 네. 가볍게 둔다면. 지금 밀었다는 것은 늘면은 이곳 날일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상 선수가 또 뭐 공부벌레라는 별명도 있지만 또 거북이라는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네. 기풍 때문인가요? 지금 이 바둑을 보니까 왜 거북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워낙 느릿느릿해서 예,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거북이가 발은 느리지만 엉금엉금 기어서 또 결승점에는 먼저 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참 그 침착한 것 같아요. 유상 선수가. 예. 일단 기본적으로 좀 차분하면서 침착함이 기풍에 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풍과 평소 모습, 뭐 말투 모두 정말 침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좀 상반되는 그런 기사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기사가 최철한 구단인 것 같고요. 그렇죠. 최철한 구단이 평소에는 좀 뭐 얌전하고 네. 그런데 바둑만 두면 사람이 달라지죠. 돌변합니다. 지금 고민할 자리인가요? 아마 가볍게 두는 수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늘질 않고 뭐 한 칸을 뛰거나 아니면 이제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두 칸을 뛴다든지. 근데 그런 편 아니면 여기서 생각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뭐 이 한 칸 뛰는 수? 아니면 들여다보고 날일자? 근데 이것은 백이 젖혀서 이렇게 끊어가게 된다면 글쎄 이 변화는 흙도 그렇게 뭐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들여다보고 하게 되면 좀 무거운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한다면 이 한 칸 뛰는 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는데요. 지금 뭐 몇 수 진행되지 않았는데 거의 뭐
1시간의 절반 가량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포석조차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뭐 초읽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류수왕 선수라지만 또 너무 많은 수순을 초읽기만으로 두어가기엔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장곱하고 초읽기에 잘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어려운 장면이 나오게 된다면 네.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시간 안배도 필요한데 지금 유상 선수는 역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초중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의식해서 그러니까 초중반에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후반은 좀 해볼 만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가볍게 좀 두겠다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칸을 띄고 이제 백이 뭐 날일자 하면 이쪽을 뭐 밀어간다든지. 예. 이제 이 형태는 이제 흙이 이쪽 찝는 수와 이쪽 치받는 수가 다 선수기 때문에 역시 느는 수보다는 좀 발빠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늘게 된다면은 백이 날일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백이 이쪽 날일자 하게 된다면 흙이 중앙으로 또 밀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두 선수가 대고 가는 페이스를 본다면 지금 뭐 1시간 바둑이 아니라 한 3시간 바둑을 두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뭐 조치훈 구단이 전성기 때 보게 되면 이 3시간 바둑에서도 제 기억으로는 거의 중반 정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중반 초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뭐 3시간 바둑인데도 초읽기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런 초읽기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유수왕 선수는. 저같이 초읽기 들어가게 되면 뭐 어떻게 될지 막 모르는 사람은 이 시간 안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아서 빨리빨리 두거든요. 그리고 1분 초읽기니까 조금 덜 급하긴 하죠. 그렇죠. 뭐 40초보다는 1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뭐 이 정도는 아닌데 오늘은 또 같이 좀 천천히 두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상대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네. 같이 조금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AI는 아예 손을 빼는 진행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날일자는 하나 받아두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날일자하고 이제 흙이 밀면은 그때 백이 손을 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날일자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두지 않게 되면 역으로 이제 흙이 붙여간다든지 상당히 이 자리가 좋아서 이제 이견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아예 이견을 하지 않고 이곳을 들고 이곳 두고 지금 이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백은 상변으로 갔습니다. 네. 뭐 이곳 두기보다는 네. 두텁게 처리를 했네요. 아주 초반부터 가고 싶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흙이 하나 붙여 있으니까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이 자리는 워낙 좋은 곳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이 이곳을 만일 늘게 된다면 이곳 한 칸 뛰는 자리가 워낙 크고 또 이 흙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또 백에게 상당히 시달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백이 이곳에 손이 돌아오게 된다면 흑도 이곳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선수로 백에게 당하는 것은 상당히 큰 곳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흑도 이곳은 하나 젖혀두는 것이 상당히 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둘 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리인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저라면 아마 노타임으로 뒀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역으로 백에게 선수로 당하는 것은 상당히 아픈 곳이고요. 그리고 젖혀서 백이 막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된다면 뭐 환수의 가치, 뭐 이것은 이제 흑이 선수로 처리되는 것이니까 네.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백이 손을 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늘어서 또 둘 수가 있어서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우상기가 아니라 하변인데요. 두터운 자리라고 해야 되나요? 예, 두터운 곳이긴 하지만 뭐 선수가 되는 곳은 아닙니다. 네. 뭐 백이 응수를 해준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백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느는 자리가 지금 워낙 좋은 곳이고 또 선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백도 하변 받기보다는 이거 늘지 않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거 젖혀갈 줄 알았는데 네. 이 자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백의 하변을 받지 않았을 때는 흑이 뭐 어떤 후속 수단이 있는 건가요? 뭐 한 칸 뛰는 정도인데요. 네. 근데 한 칸 뛰더라도 백이 다시 또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뭐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뭐 네. 이 하변 백이 뭐 위험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큰 자리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네. 사실 이런 곳이 그렇게 급한 곳은 아닙니다, 사실. 백도 뭐 조금 답답해지긴 하겠지만 큰 자리로 대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이 뭐 한 칸 뛰어서 지금 여기서 흑이 몇 수를 두었지만 네. 이 하변 백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리고 흑이 두터움이 생기더라도 이 두터움을 활용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백돌이 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두터움의 그 발전 가능성이 큰 것도 아니고요. 그만큼 이곳의 가치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지가 않습니다. 네, 아주 잔잔한 포석입니다. 신미준 선수와 류수황 선수의 대구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드릴게요. 제25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16강 7번째 경기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류수황 선수의 대국인데요. 자, 오늘 포석은 그렇게 많은 수순이 진행되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천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유수황 선수가 신민준 선수에 대한 좀 포석을 좀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목을 들고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정석도 정말 오랜만에 네. 보는 정석 진행이죠. 여기서 손을 빼서 지금 좌기 쪽으로 손을 돌렸고요. 여기서도 발빠르게 지금 날일자를 걸쳐가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런 진행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백은 발빠르게 우상기 쪽에 다가갔고요. 여기서 이제 백이 날일자 하니까 흑도 중앙으로 두 칸 전개하지 않고 날일자를 하면서 발빠르게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데 백도 여기서 손을 뺐습니다. 네. 손을 빼니까 지금 흑이 상변 쪽을 좀 그러니까 우상기 쪽을 젖혀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젖혀가지 않고
지금 하변 쪽을 밀어갔어요. 근데 백도 이곳을 응수를 해줬습니다. 계속 받아뒀네요. 예. 지금 이제 받은 이후에 네. 흙이 손을 빼게 된다면 백도 이제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흙이 손 빼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백이 그러니까 흙이 응수를 해준다면 백의 그 교환은 백의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젖혀두고 그리고 또 그 백이 젖혀서 늘어두는 수가 또 백의 이 하변 쪽 안정도 되고 또 두터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신민준 구단이 두텁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선수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요. 류수항 선수는 아직 착점을 하지 않았네요. 네. 어떻게 모양을 갖출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제 큰 자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백이 이 늘어드는 자리가 거의 선수에 가깝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집으로 크고요. 그리고 이곳 지켜둔 수, 역으로 백이 끊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두터운 자리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도 큰 자리죠, 집으로. 흙이 젖혀간 곳과 반대로 백이 느는 것, 상당히 큰 자리입니다. 좀 더 능률적으로 시켰네요. 이거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흙도 이렇게 갈수하는 것은 이제 네. 두터운 곳이지만 집으로 본다면은 이곳보다는 이곳 나릴자는 것이 좀 더 집으로 큰 곳이기 때문에 이곳 나릴자를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이곳 느는 자리 큰 곳이거든요. 가고 싶은데요. 좌쪽도 막히면 조금 답답한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좌쪽이요? 네. 그렇다고 백이 이곳을 이렇게 받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예, 지금 큰 자리가 다 두어졌다면 그러면 이제 두겠지만 지금 큰 곳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곳을 두지는 않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백이 붙여서 끊어가는 것도 흙이 여기서 이런 식의 또 반발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백이 이 좌변 쪽을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중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인공지능의 그래프는 상당히 백 쪽을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또 그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이런 그 형세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지금 백이 저렇게 좀 앞서 있는 그런 형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흙도 크게 잘못 둔 수는 없거든요. 네. 제가 아까 오늘 바둑은 좀 장기전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전투보다는 아주 긴 네.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역시 참 욕심나는 자리죠. 큰 자리죠. 예. 사실 흙도 그 자리를 서둘러서 가고 싶은 곳이고 백이 그곳 늘게 된다면 100% 선수가 되는 자리는 아니지만 네. 흙도 손을 빼게 된다면 역으로 백이 쪽을 띄어서 자체로도 큰 곳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흙이 이 한 칸 뛰는 수로 인해서 안형이 없어지기 때문에 흙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움직여 나올 수밖에 없는데 흙이 공격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우변 쪽 백의 모양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곳의 가치는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흙이 역으로 이 젖혀가는 곳이 집으로 큰 곳이기 때문에 두고 싶었는데 이 큰 자리를 신민중 구단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큰 자리는 어느 방향이 될까요?
글쎄요, 이곳을 받아둘지, 네. 이곳이 아니라면, 지금 이것도 큰 자리고요. 예. 글쎄, 흙이 뭐 젖혀갈지, 뭐 붙여갈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큰 자리고요. 그리고 뭐 이곳을 막아두는 것도 큰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정리하는 것도 예, 큰 곳이고요. 아니면 뭐 상변을 오나요? 이런 식의 한 네 군데를 꼽을 수 있겠네요. 네. 이곳과 우상기와 우하기 그리고 좌변, 상변 예, 한 네 군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좌변이 두고 싶어요. 아 좌변요? 네. 이것도 좋은 자리죠. 예. 아, 우상부터 막아두는군요. 네. 안 받으면 또 우상은 당할 자리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곳이 왜 크냐면 네. 자체로도 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맞게 되면 한 10집 정도 생기는 것이고 100이 두게 된다면 이 10집이 날 수 있는 흙이 집이 없어지는 것이고 또 이 안형이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 흙이 또 살아야 되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뛰어나가야 된다면 네. 또 벽에게 공격을 받고 공격받으면서 이 우변 쪽 벽의 이 열벗던 모양이 정리가 되는 것이어서 이 자리가 생각보다는 네. 큰 곳입니다. 뭐 흙으로서는 우변이 자동으로 집이 된다는 게 가장 불만일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흙이 이 우상기가 안정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이 벽의 간격이 넓고 또 주변에 흙이 다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흙이 뭐 쪽 갈라치게 된다면 오히려 이 벽의 집을 없앨 뿐더러 또 이 벽에 대한 공격을 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라든지 갈라쳐가는 수가 또 강력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백동이 느는 자리가 좋은 자리로 보이네요. 또 흙의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요. 이 수도 인공지능이 참 좋아하는 수죠. 그렇죠. 이 어깨 짚는 수, 예전에 그 오청원 선생이 아주 즐겨 두었던 수고요. 그리고 또 오청원 선생의 제자인 또 그 루이나이 구단도 즐겨 두었는데 네. 지금 어깨 짚는 수의 의미는 그러니까 흙의 응수여에 따라서 백도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흙이 뭐 이렇게 받아준다면 뭐 이 교환을 좀 활용으로 보는 것 같고요. 만약 이쪽을 받게 된다면은 백이 이제 이 반대쪽에서 붙여서 이런 식의 또 활용 수단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중앙 쪽을 중요시하면서 뭐 흑영수를 물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받는 방향도 뭐 선택하기 나름인가요? 지금 이쪽이 아닐까요? 아마 이렇게 두면 백이 손을 뺄 겁니다. 손을 빼고 네. 그러니까 이 교환이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제 흙이 이쪽을 좌변을 틀어막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좌변 쪽 흙의 모양을 쉽게 치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상변보다는 오히려 이 좌변 쪽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본다면은 역시 미는 수보다는 네. 이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상을 빗나갔네요. 바로 붙이네요, 그것을. 맛만 남겨둘 줄 알았더니. 예. 저는 아직 이 좌변 쪽이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큰 곳이 이 우하기도 큰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이견만 해놓고 뭐 이곳을 두어놓고 흙 이곳을 둔다면 그때 백이 뭐 이곳을 이제 붙여서 처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시민이 구단이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붙인 이상은 계속 둬야 되나요? 또 손 빼도 되나요? 손을 글쎄요, 뒀다는 것은 뭔가 여기서 계속 응수를 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날일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볍게 두면 이거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네. 지금 뭐 눈목자를 한다든지. 예. 사실 이 교환을 하고 손 뺄 거라면 굳이 백이 이 교환을 미리 할 이유는 없거든요. 네. 자칫 악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지금 백도 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곳을 신민중 구단이 지금 두고 있느냐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흑이 쪽을 뒀을 때 백이 둬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뒀다는 것은 만일 여기서 흑이 손을 뺐을 경우에 이 붙여가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흑이 이곳이 선수가 되긴 하지만 축은 지금 백이 유리한 것 같거든요. 당장은 네. 예, 지금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만일 이곳을 흑이 손을 빼서 이제 붙이게 되면 흑이 들여다보고 백이 있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백 한 점을 흑이 제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압이 안 된다면은 이곳이 차단이 돼서 흑이 상당히 시달림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도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흑이 씌워서 과연 이 백 한 점이 제압이 될지. 근데 이곳을 잇게 된다면 제압이 안 되네요. 당장 이곳 돌파가 있기 때문에 흑이 지켜야 되고 뛰게 되면 네. 나와 끊더라도 오히려 흑 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백돌들이 좌변으로 오는군요. 예. 그래서 이곳에 흑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흑도 지금 이곳 지켜둬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이 선수 의미가 있네요. 그렇게 본다면. 근데 AI는 흑의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좀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이 우변 쪽에 흑이 둔다면 뭐 이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네. AI는 뭐 아예 깊게 좀 들어오고요. 완전히 폭발을 하러 가는군요. 그러네요. 지금 백이 한 칸을 띄고 근데 백이 과연 이렇게 둘까요? 저는 이 수는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고 흑이 씌워오고 뭐 이런 변화가 되는데 만일 뭐 이런 진행만 된다면 흑은 지금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백을 갈라놓게 된다면은 이 우변 쪽 백의 모양도 치우고 전체적으로 백이 좀 엷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이것도 급한 곳이거든요. 이 붙이는 약점이 있다고 본다면. 이런 진행이라면 뭐 전투는 오늘 바둑에서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강의 의미인가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보다는 좀 공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로 인해서 이 붙이는 수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방변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좌변 쪽 102점에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흑이 이곳을 두게 된다면 백이 선수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흑이 쪽을 다가왔다는 것은 이 좌변 쪽 102점에 대한 압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백도 이곳을 바로 좀 손빼기는 어렵기 때문에 흑이 선수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백은 이 모양에 대해서 바로 좀 응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응수를 하지 않게 된다면 흑이 뭐 이런 식의 꼬부린다든지 좀 공격을 받게 되는데 손을 뺄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시달림은 네.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뭐 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받아두는 것도 뭐 두터운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한 수의 가치가 또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받아두는 수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좌변 형태에 대해서는 계속 손을 빼면서 류수영 선수에게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류상 선수가 뭐 공격이 전문은 아니거든요. 네. 공격보다는 이런 수습이나 타겟 쪽이 전문인데 아마 공격하는 그런 선택은 웬만하면 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그 눈목자는 이 우변 쪽에 대한 뭐 간접 보강의 의미도 있고요. 뭐 흙이 받아준다면 그 교환은 뭐 백의 활용이기 때문에 사실 유수왕 선수도 이곳 좌변 쪽 간수로는 이 우변 쪽에 갈라치는 수 두고 싶긴 했겠지만 이곳 약점이 좀 신경이 쓰였던 것 같고요. 지금 신민중 구단도 이 우변 쪽 백이 좀 얇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지금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바둑이 대국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렵습니다. 정말 여기서 어디에 둬야 할지 네. 좀 시간이 많아도 결정을 내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오히려 이 돌과 돌이 부딪히는 이런 바둑이 오히려 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바둑은 정말 한 수 둘 때마다 형세 판단도 해야 되고요. 그때그때 수읽기도 해야 되고 정말 이 반면 운영하기가 네. 정말 어렵습니다. 보통 그 일감이라고 하죠. 예. 딱딱 그런 눈에 들어오는 자리들이 있는 바둑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런 바둑은 형세 판단도 정말 어려워요. 네. 모양이 정리되지가 않았고 지금 유수왕 선수가 14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은 너무 먼데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수순으로 본다면 네.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아직 50수도 되지를 않았네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수왕 선수가 큰 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프는 지금 백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신민준 선수가 이제 큰 자리를 많이 지금 차지했거든요. 지금 뭐 이런 쪽이라든지 상변 쪽과 우상기 쪽, 뭐 이런 쪽도 백이 두었고, 지금 이곳을 흙이 이제 여러 수를 지금 두었는데, 지금 이 좌변 쪽도 이제 백이 어느 정도 흙의 모양을 견제를 하고 있고, 네. 큰 자리를 많이 백이 차지를 했다는 점에서 아마 그래프는 백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류수왕 선수가 원래도 빠른 편은 아니지만 그렇죠. 이 포석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더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석이 흙이 그렇게 뭐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고민하다가 받아두었습니다. 저는 왜 자꾸 오늘 대구를 보면서 이 거북이라는 단어가 계속 연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다가 결국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가서 착수를 할 때 예, 대국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아깝죠. 예, 보통 정말 시간이 많은 바둑이라면 네.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정말 지금은 앞으로 이제
둬야 할 그런 진행도 많고요. 정말 시간이 귀한데 이런 장면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뭔가 평범한 수보다는 뭔가 반발을 한다든지 네. 좀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하다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를 착잡한다면 시간이 당연히 아깝게 생각되겠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예. 한데요. 지금 신민준 선수가 둔수가 재밌네요. 좀 탄력적인 수죠. 그러니까 백이 두지 않게 되면 이제 흙이 젖혀가거나 이제 붙여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 대한 보강인데 사실 이곳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느는 것이 좀 더 집으로 이득일 수 있지만 이곳은 뭔가 백 모양의 탄력을 만들어주는 수죠. 그러니까 이 수는 나중에 이곳에 이제 호구 치는 수가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네.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백이 상당히 탄력적인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우변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큰 영향이 있죠.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네. 역시 호구가 백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흙이 쪽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제는 백이 이런 식의 또 흙에 대한 공격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흙도 지금 뭐 이렇게 과연 침입할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흙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백의 형태가 이런 식의 그 호구되는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백은 여기서 좀 더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흙이 다가오는 수가 좀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자, 백이 계속 손을 빼면서 우변 모양을 갖췄으니까 흙은 좌변 흙을 좀 압박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흙이 좌변 쪽을 날일자에서 좌변 백두점을 압박을 했는데 백이 그곳에 대한 응수를 하지 않고 또 큰 자리 우하기 쪽으로 지금 손을 돌렸기 때문에 네. 당연히 흙은 좌변 백두점에 대한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나요? 모자 씌우나요? 뭐 가장 강력한 수는 이 모자인데, 네. 근데 모자를 씌워서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백이 진짜 가장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수습을 해버리면 네. 흙이 기분은 냈지만 사실 실속은 없거든요. 아니면은 뭐 꼬부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을 압박하는 수단이 있고요. 이제는 유상 선수가 좀 공격을 해야 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좌변 쪽에 대한 공격이요. 이제는 뭐 서로 큰 자리들도 어느 정도 차지를 했고요. 그렇죠. 이제 큰 곳은 어느 정도 흑백 간에 거의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곳은 이 우변과 상변 그리고 네. 이 좌변 쪽 이 세 곳이 남아 있습니다. 자, 류상 선수가 돌을 집었는데 상변 근데 치는 수. 그 수는 무슨 의미죠? 그렇다면 백이 는다면 이것을 이제 막겠다는 얘기고요. 백이 손을 빼게 되면 젖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백이 이곳을 이제 젖혀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된다면은 흙은 이제 활용이 됐고 또 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좌변 백에 대한 공격을 좀 더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곳을 젖혀간다면 흙이 끊고 단수 쳐서 있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흙은 이곳을 두텁게 선수로 처리를 해서 좌변 백에 대한 공격을 좀 더 네. 강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박을 하기 전에 조금 더 벽을 만들어두는 예. 수순이군요. 실리로 좀 더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고요. 만일 이 좌변 쪽 백에 대한 공격이 잘 되지 않는다면 네. 실리로는 흙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교환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기 위한 지금 사전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두 선수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는데요. GS 칼텍스의 프로기전 16강전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류수황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